네,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은 데스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서 저번 주에 시작됐죠. 1대1 매치를 테마로 진행되는 서바이벌인데요. 또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또 세하가 또 등장한다고 해서 한번 제가 방송을 아직 아껴뒀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어떤 게임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세하가 또 얼마나 잘했을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은 또 그 세돌령님이 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저작권 때문에 이 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리액션과 간단한 스샷 정도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 저도 긴장되네요. 데스게임. 펭수도 나오는군요. 아, 새가 방금 지나갔고요. 아, 그리고 맞아요. 이게 화제가 됐었죠. 동민형님이 또 서바이벌 최강자시잖아요. 동민형님께서 또 MC를 보신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재밌는 시선 같아요. 이렇게 동민형이 또 다른 사람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코멘터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 멘트가 좋아, 동민형이 진짜. 그죠? 형은 천상계니까.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인간들의 플레이를 보면서. 세돌령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네임드니까 아무래도 그 저희 데블스 플랜 2에서도 세돌령님이 또 전면에 이렇게 크게 계셨잖아요. 중심을 잡아주셨는데. 진호 형. 야, 세계관의 만남이네요. 레전드죠, 진호 형도. 근데 아마 진호 형도 좀 떨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돌령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아마 못 하셨을 텐데. 진호 형 팔 돌려. 형도 강아지 띠군요. 보셨네, 형도, 삼연봉. 야, 근데, 그게 소위 그 서바이벌에서 말하면 데스매치잖아요. 데스매치로 메인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대단하다, 이것도. 암기 게임이야. 그러니까 메모리 게임이죠. 이제 보드게임에서 말하는 메모리 게임을 틀리면 토큰을 먹고, 맞추면 토큰을 내고, 토큰을 하나씩 더 넣을 수 있다. 낮은 거부터 넣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계속 토큰을 논다는 것 자체가 계속 그 고정된 수치가 변화하는 거니까. 근데 저런 필승법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거는 외워야죠. 그리고 저게 예를 들어서 뚜껑을 놓을 때 이렇게 뭐 원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좀 배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타원형이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저 같으면 뭐 1시 방향, 2시 방향 약간 이런 식으로 뒀을 것 같은데, 형태는 다 360도가 똑같은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건 있죠. 접시에다가 뚜껑을 놓을 때 저게 딱 정확하게 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뭐 1개야. 그러면 1시 방향 쪽에다가 이걸 살짝 놓는 거고, 6개야. 그럼 6시 방향 쪽으로 살짝 놓고, 이렇게 이제 나만 알게 해야 되는데. 진우 형 잠깐만, 대박이다, 진우 형. 어떻게 또 이가 나와요? 2에다가 2를 넣겠죠, 진우 형은? 2에다가 2개를 넣어야지. 3돌. 왜냐면 세돌이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2세돌이니까 2세돌. 이런 식으로 2에 3개, 돌 2개.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이게 저마다 저런 방법으로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놓는 게 분명히. 나만 알고 있는. 10세. 10세.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계속 놀 때마다. 근데 내 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편 것도 외워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내 거랑 상대편 거랑 무조건 첫 번째는 페어가 돼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불안하지. 그렇지. 저런 거 지킬 수 있죠. 없는 것을 고르는 게 먼저 편하지 않을까요? 거기 하나만 들어가면? 왜냐면 없는 거에서 시작돼서 내 거 하나하나 페어. 그러니까 내 거는 더 외우기가 편하잖아요. 낮은 쪽에서 계속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10번을 맞춰야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야, 근데 되게 긴장되겠다. 이거 1대1 게임이 갖고 있는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여러분 진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는 거랑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랑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게. 1분 안에 배치 못하면은 2개 페널티.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긴 하네요. 페널티 하나를 먹는 게 나으니까. 이거 초조한데. 세돌령 지금 초조해졌다. 세돌령 초조해졌어. 불안하면 틀린 거 아니야? 아니면 필살기 아껴 돌려는 거 하나가 늘어났죠. 야, 이러면 이제 정신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게 변수죠. 계속 변화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놀 때마다 계속 바퀴 남기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데 이거. 그래요. 아예 헷갈리게 저렇게 진호 형 거에 투하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호 형은 5개를 알고 있었던 거, 자기 거. 아직 안 건드렸거든요. 5개짜리는. 세돌이 형 걸 기억하고 있네요, 또. 저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진호 형은 세돌 형님에게 변수를 주면은 헷갈려 하는구나를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세돌 형 쪽에다가 계속 토큰을 넣는 방법으로 잘 찔렀다. 진호 형이 심리전으로 잘 찔렀다. 세돌 형 말렸네. 근데 이게 한 번 틀리면 따라잡기 쉽지 않네요. 한 번에 뭐 2개를 놓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4번만 맞추면 되네, 진호 형. 3개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후반 빌드업 있잖아요. 66, 77, 88 이렇게만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66 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하나일기점으로 징검다리 타고 가듯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새돌령님이 후반에 있는 많은 토큰을 열진 않을 거거든요. 지금 뭐 열어봤자 5개, 6개? 이 정도 기준을 따라갈 건데 이거는 진호 형이 좀 잡은 것 같네요. 진호 형이 이제 뭐 66, 77, 88 이렇게 가면 돼서 어쩔 수 없네요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이럴 때 뭐 후반 찬스 해가지고 뚜껑 3개를 열어가지고 맞았다 그러면 2개를 버린다든지, 초반에는 맞는 페어 숫자가 2개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막 3개, 4개가 그렇게 같이 되는 경우도 생길 거거든요. 그럼 그런 찬스를 해서 일발 역전을 노리는 그런 그림의 룰을 추가했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또 살짝 있네요. 서바이벌 게임 많이 한 짬바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새돌령 잘했어요. 아쉽다 새돌령. 승리하셨으면 이제 멈출 건지 아니면은 연승으로 한번 도전할 건지인데 플레이어를 확인하고 갈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올라가네요. 게이머들에게 되게 재밌는 그런 느낌이 나네. 5연승 하면은 5천 콩인데 2번은 도전해야지 진호 형. 2는 가야지 2는. 두 번째 누구야? 여기서 나오는구나 세하. 근데 진호 형이라면 하지 않을까? 승부사인데. 그래 진호 형 2는 해야지. 재밌네. 자, 2편까지 나왔는데 2편 제목은 위치 콤보입니다. 세아가 위치 콤보 나와서 그런지. 세아 잘생겼어. 세아 잘해라. 한국 12위 세븐아 2. 세아 2위라고 합니다. 이거 자존심인데? 이름이 게임 제목이 위치 콤보야 이거? 포커 베이스네요. 신면체 주사위를 가지고 굴려서 이거 또 암기잖아 이거. 결국 또 암기 베이스의 게임인데요 이것도. 4개 기준이니까 포커가 가장 큰 거겠네요. 저게 좀 차이네요. 트리플보다 투표가 세다. 12번 해서 결국은 승패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12번으로 패싸움인데 같은 조합은 사용할 수 없고. 세아 점심에 뭘 먹은지도. 그렇죠. 세아가 약간 피성향이기도 하고 워낙에. 근데 진호 형은 아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도 암기력이 꽤 잘하시는 걸로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C3이 그렇죠. 가장 많은 활용이 있으니까 빙고 같은 베이스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이드가 많이 사용되지 않으니까 작은 거는 저쪽에다 놓고 안쪽에다가 놓는 게 높은 수를 놔야 되는데, 상대편까지 외운다고 하면은 상대편이 필살기를 썼을 때 내가 그냥 안 좋은 패를 쓰는 게 맞는데 상대편 패까지 외우는 건 지금 쉽지 않잖아요. 10? 저거 C3에다 놔야죠. C3. 에? 같은 왜 A5지? 너무 왜 C5? 오히려 하이가 아니라 페어를 맞추려고 하는 건가? 7, 8, 9를 하려고? 왜 저래 6, 7, 8 만들었네요 저기도. 근데 진호 형은 일부러 상대편 패까지 보시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저 패 쓰면은 세니까 나는 그냥 똥패 써야지 이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하고. 버리는 느낌인데요. 또 A1 그냥 약간 버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안 맞으면. 10이 많이 나오네. A2 가야지. A2 쿼드. 누가 말했을 때 이제 저거 쓰는 거죠. 마지막 필살기죠. 필살기는 하나 있는 거고. 아니 뭔 소리야 임마. 거기 했잖아. 내가 논 걸 까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약간 방심하는 전략? 심리전 잘하죠. 심리전 잘하죠. 근데 2가 메이킹 되는 숫자가 없어요. 2포? C4? 원페어라도 만든다? 다 들어갔네. 필살기가 우선 2개 있기 때문에 진호 형 입장에서는 무조건 2승을 했기 때문에 5개만 이기는 족보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상대편 걸 듣고 하는 게 아니라 헤드상으로 내가 같이 조합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치 싸움이네요. 이번에 내가 필살기를 쓸지 아니면은 안 쓸지를. 근데 진호 형이라면 처음엔 좀 세게 가지 않을까? 1승이 중요하니까. 그래도 트리플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처음엔 좀 세게 가야지. 진호 형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간 것 같은데 원페어면. 저걸 왜? 그냥 세아 기준에서는 아예 기선제압으로 가는 것 같은데. 2연승으로 간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진호 형은. 왜냐면 암기가 내가 좀 더 자신이 있으니까 조금 암기로 장기전으로 가자라는 느낌일 것 같아서. 근데 이때 진호 형은 이쯤에 한번 버리는 패겠다 하고 약간 중간패 내겠죠. 진호 형 입장에서는 세게는 안 가고. 그렇죠. 트리플 정도 딱 요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심리전상 여기서 또 한번 진호 형 기준이라면 약하게 갈 수 있어요. 페어로. 왜냐면은 여기서는 세아가 또 세게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승부가 나와? 한 번 더 세아가 10 트리플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그럼 세게? 10 트리플 역시 10 트리플 전략 역시 똑같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승부사들이라 이러면 연달아 트리플 카드를 세아도 다 쓰긴 아까워요. 다 안 쓸 거야 분명. 3개 남았어요. 2번을 이겨야 되는데 원페어로 2번을 잡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와 무승부 때문에 7, 8, 9, 10, 11, 12 6번 남은 거거든요. 탱커드 쓸 거냐? 안 돼, 안 돼. 탱커드 꺼내지 마. 로얄도 안 돼. 로얄은 안 돼, 세아야. 기억력을 떠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심리전의 싸움의 게임이 됐는데 안 써요. 진호 형 여기도 또 한 번 지고 갈 거야. 트리플 정도는 꺼내는데 왜냐면 세아가 약간 약하게 갈 거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세아가 여기서 탱커드 못 쓰거든. 루티풀도 안 돼요. 세아 아껴야 돼. 이겼네. 이러면 이제 9, 10, 11, 12 4번 남은 거잖아요. 4번 중에 2번만 잡으면 승리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2번인데 탱커드 하나가 남았죠. 세아는 탱커드 한 발 남은 거를 언제 쓰느냐예요. 이거 손에 땀을 쥐네요. 팽팽하네요. 다 읽다는 거 봐요. 로티풀로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세아 탱커드 가야죠. 세아가 탱커드를 여기서 가면은 그러면 무조건 이제 근데 여기서 안 써? 한 발 더 아껴? 그냥 탱커드를 언제 꺼내냐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남은 패 중에 가장 높은 페어 이제 페어밖에 없거든요. 했던 걸 또 쓸 수 없으니까 이제 10, 11, 12 3번 중에 탱커드를 언제 쓰느냐인데 빨리 쓰네요. 제가 과연 고민하는 진짜 힘든 싸움을 코드 무승부 난리 났다 대박이다. 이제는 진짜 기억력 싸움이네요.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낼 필살기 없죠. 페어 싸움이죠. 팽팽하네. 역시 포커 플레이어들답게 심리전이 대박이네요. 이제 8원페어 정도를 어떻게 꺼내느냐. 8원페어 그렇죠. 진호형 8원페어. 세아 8원페어 못 만들 것 같은데 끝났다 완전 8분응선 넘었네요. 이거 9분응선이죠. 거의 9분응선. 무조건 진호 형은 지진 않습니다. 연장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세아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7이 났으니까 7페어 정도? 8 또 기억했어. 8원 페어를 기억력도 대단하네 진호 형이 진짜. 우리 대브레들 다 막혔네요. 포기하면 추방. 다음 상대 펭수가 지금 나와? 머리 쓸 줄 알아요? 이렇게 끝났네. 와 여러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너무 아프게 봤습니다. 대북을 같이 출연했던 세돌령과 세아가 진호 형에게 지는 그림을 봐버려가지고 좀 마음이 아픈데 게임 자체는 되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고 마지막 게임은 정말 기억력 플러스 카드 게임인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도 포커 플레이어들에게 포커 베이스지만 뻔한 포커가 아니라 암기력과 빙고를 이용한 그런 포커를 냈다는 거가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곧 이렇게 2월 4일에 그러니까 각 한 주에 이제 하나씩 나오네요. 4일 나오고 7일 나오고 해서 일주일에 한 편씩 등록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진호 형과 펭수의 대결이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만간 있을 데스게임에서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3편 4편 이어질 때마다 제가 또 반응이 좋다면 또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